자, 그 고소설론가 작가는 뭐 이걸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왜 이걸 공부하지 게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 한 제가 30분 정도 이제 고소설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오늘. 아시겠죠? 자, 일단 한국 소설이 이제 있잖아요. 일단 고소설 보세요.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이 고전 소설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최초의 한문 소설 뭐를 잡아요? 제가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기 들으신 분은 아주 도움 되실 거예요. 고전 고소설론 최초 한문 소설 뭐예요? 몰라요? 한문 소설이요? 금오신화. 그렇죠. 김시수의 금오신화예요. 김시수의 금오신화. 금오신화라는 게 뭐냐면 금오산에서 쓰여진 이 금오신화를 물어보면요, 이 신화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알고 계세요? 신의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이야. 귀신이라고. 귀신이 아니라 금오신화의 신자가 새로운 신자. 새로운 신자라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금오신화 이건 줄 안다니까. 네, 저도. 안생신화 아니 전혀 아니. 찾아보세요. 새로운 신자입니다. 금오산에서 쓰여진 새로운 이야기.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 네, 맞네요. 금오신화죠. 자, 그런데 이제 봐요. 여러분이 2학년 때까지 딱 공부할 때는 최초의 한문 소설하면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맞죠? 금오신화까지 만복사 접속 그런데 여기 3학년 딱 되잖아요. 최초의 한문 소설은 뭐냐? 금오신화라는 것에 이의를 달아요. 왜 이의를 다냐면 최초의 한문 소설을 뭘로 보냐면요. 채치원으로 보는 거예요. 채치원 알죠? 이 채치원이 이제 무슨 육두품 출신의 채치원도 있지만 이 채치원이 막 귀신과 이야기하고 놀고 이런 이야기예요. 채치원이라는 작품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김시수의 금오신화는 말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왜 채치원으로 보느냐 이걸 좀 설명을 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채치원이라는 게 이걸 일국사적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동아시아 관점.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지금 일본 그러니까 당나라 때 7세기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이 7세기가 전기 소설이 있어요. 전기 소설. 전기 소설이라는 게 막 기이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전할 전자에 기할 기자예요. 전기라고 하는 게 기이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제 나왔냐면 7세기경에 나와. 전기 소설. 그러니까 여러분 김시습의 금오신화도 이런 전기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전기 그런 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세기, 9세기가 이제 가면서 일본으로 가면 10세기 일본으로 쓸게요. 일본으로 가면 10세기가 되면 뭐가 되면 겐지 모노가타리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면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노가타리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겐지 집안의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모노가타리가 일본말로 이야기라는 뜻, 무러라고 하는데 사물 물자에 말씀 원자 스토리를 모노가타리.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요게 지금 10세기에 겐지 모노가타리가 나왔죠. 그리고 아까 몇 세기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7세기 전기소설 나왔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네. 자, 그러니까 이 10세기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10세기가 어떻게 되냐? 남할여초가 돼. 남할여초가 뭔지 알겠죠? 신라말 고려초죠. 이 남할여초에 뭐가 나오냐? 전기소설이 등장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남할여초 전기소설이 등장하는데 그 전기소설의 대표적인 게 어디서? 최초인 거예요. 이 전기소설의 대표적인 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김시습 몇 년대 사람이냐면 1435년에서 1493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5세기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다니까요,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15세기 작품을 최초의 한문 소설로 봤는데 그래서 공부를 이게 할만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됐다. 그게 3학년 때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채치원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 왜 맞습니다. 3학년 때만 나와요? 2학년 때 나와요? 아, 왜 그러냐면 자, 공부는 할수록 깊어지는 거죠. 공부는 이게 할수록 깊어지잖아요. 깊어지고 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의문을 막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배우는데 우리가 한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가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3학년 제가 지금 3학년 안 돼서 말씀 못 하겠는데 3학년이 딱 되면 당신들이 아는 한가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요. 고전 시가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어쨌든 10세기 작품이 최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더 이거 깊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러면 왜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왜 이 채치원을 이렇게 최초의 한문 소설로 보느냐? 이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자, 제가 강의 판상을 써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 채치원에는 인물의 내면색이다. 하여튼 고전 소설, 고소설 공부하신 분은 아주 도움 되실 거예요. 인물의 내면색을 사. 그러면 채치원이라는 사람은 뭐 추야우중도 썼죠. 가을밤에 비는 내리고 추야우중 썼잖아요. 근데 이 인물의 내면 세계에서 이 채치원의 고독감, 소외감, 적막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어떤 내면 묘사가 여러분 현대 소설로 공부 아직 안 하셨나? 하여튼 거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인물의 내면이 막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미 김시섭의 금옷이나 이전에 나오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화하고 소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화보다는 소설이 좀 더 성장을 한다는 건 알겠죠. 네. 설화는 옛날 이야기니까. 자, 그럼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세 가지 정도 써볼게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라고 첫 번째 인물의 성격적 특징 붙여. 인물의 성격적 특징이 붙여야 되는 거.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 뭐 알아두면 다 도움 되는 거니까 붙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인물이 놓인 시간적 공간적 환경,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공간에 사는 거, 공간적 환경이 붙여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인물과 환경의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인물과 환경의 긴밀한 연관성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이 방법이 말씀하세요.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인물의 성격이 구체화가 되고 소설, 그러니까 이 설화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 그다음 또 시간적 공간적,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여러분 소설로 공부해봤잖아요. 뭐 어느 산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이 뭐다?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채치원이라는 거.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그 채치원이라고 하는 작품은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아까 인물의 세계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 섬세한 문체고요. 이 삽입시가 등장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도 삽입시가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삽입한 시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소설을 중시해서 시를 중시했어요. 옛날 사람. 시를 왜 그럼 시를 중시했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소설을 중시했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소설을 중시했으면 대설이라고 썼어야 돼요. 맞죠? 근데 왜 소설이라고 썼느냐?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하찮은 말이라는 하찮은 이야기. 아니 저 진짜로 이게 요즘은 소설이 짱이지. 요즘 저희도 시도 쓰고 하지만 시 별로 안 읽잖아요. 물론 읽는 사람은 있겠지만 소설을 훨씬 더 많이 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하찮은 이야기다. 그래서 옛날에 다 하고 싶은 말 다 김시습 뭘로 썼냐? 시로 썼어요. 소설로 쓰지 않았어요. 소설을 왜 썼냐? 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김시습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 대단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채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내재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 자, 이 채치원은 쌍녀군에서 죽은 두 여인과 만나는 거예요. 죽은 두 여인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치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아, 채치원 이야기야?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채치원 이야기긴 한데 귀신과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최치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런 소설의 가장 재밌는 점은 뭐냐? 겐지모노가타리. 겐지모노가타리도 한 11세기 정도 돼요. 일본에. 아까 겐지모노 이야기했죠? 겐지모노가타리. 그럼 이 겐지모노가타리는 그러니까 10세기, 11세기를 본다는 거예요. 11세기 작품인데 뭐냐? 수많은 여인과의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다채로운 연애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야기가 다채로운 연애담이었을게요. 재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뭐 요즘에도 셰프의 폭군의 셰프 어저께 저도 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이런 연애담이 나와야 재밌죠. 이야기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남자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싸움하다가 죽었다 이거 안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귀신과의 사랑이든 만복사 전폭이도 연애담 아니에요 주로? 맞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겐지모노가 당연히 여기 지금 최치원도 어때요? 연애담. 단지 귀신과 연애일 뿐이지. 어쨌든 연애담이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도움 되시죠? 이 설화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쳐. 여기에 설화가 있어. 옛날이야. 여기에 소설이 있어. 그러면 전기는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 이 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 희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가 이 적을 기자가 아니에요. 기이한 게 뭐냐? 귀신과의 사랑. 이런 게 다 기이한 거. 또 판타지 이것도 기이한 거.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가 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게 엄청 떴죠. 네. 영국에서 뭐 뭡니까 많이 떴는데 우리나라 이런 작품을 국문학을 정말 전공하는 사람이 만약에 PD거나 이러면 이런 걸 엄청나게 우리는 뜰 수가 있어요. 이 고전 작품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 많이 넣죠. 네. 옛날 사극. 근데 이런 고전 작품 이런 걸 좀 더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걸 가지고도 작품 써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어쨌든 이 남할 여초에 이런 전기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남할 여초의 전기 소설은 뭐냐? 자, 몽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요. 몽환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꿈속에서 이런. 그렇죠. 꿈속에서 그렇죠. 몽환적이라는 게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꿈몽자에 환상 환자에 뭐 이 환자를 이거 환상 환자고요. 꿈몽. 공간적 배경이 네. 꿈속이 많아.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공간적 배경이 꿈속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김만중에 뭐 했죠? 구몽했죠. 구몽도 꿈속의 이야기인 거예요. 맞죠? 네. 그 성진이가 팔선녀를 사랑을 하니까 육관대사가 도수를 부려가지고 꿈속에 어디로 가요? 인간 세상으로 가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양소희라고 그랬죠? 향소요. 왜 소희라고 그랬어요? 복수. 다 잊어버리셨네. 잠시 논다. 소유라는 게 잠시 논다. 여러분 잠시 놀러 와주셨죠? 네. 길면 안 놀러 공부하러 오셨어요? 길면 한 100년 놀러 온 거지 우리는. 길면 100년. 짧으면 뭐 80년. 아니 놀러 온 거지. 60년도 됐어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여러분 45억 년 살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뭡니까 그냥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백거이가 그랬거든요. 석화강준 기차신 그런 삶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시 들어가면 근데 이게 좀 재밌어. 이 공부할 때 고전이라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최치원 작가가 여러분 이건 답이 없어요. 최치원의 작가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최치원일 수도 있어. 최치원의 작품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최치원. 최치원도 답이 될 수 있어. 또 뭘 최치원의 후학? 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답이 없어요 정답이.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디냐 육두품 출신의 자 보세요. 지식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최초는 육두품이죠. 네. 맞잖아. 육두품 속에 최초는 있는 거 아니? 이 정도는 알겠죠. 네. 최초는 육두품 출신이잖아요. 국사시간 교육장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최초원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맞죠? 근데 그게 답은 정확히 최치원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작가가 누구라는 단서가 다 없거든. 우리가 그냥 추정할 뿐이지. 근데 어쨌든 뭐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인 건 맞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최치원이 이제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가야산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공부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육두품의 문의는 학문이나 문학이나 종교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 육두품은 하층과 하층이죠. 진골 사이의 어떤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골, 진골 들어보셨어요? 성골, 진골? 성골과 진골의 차이가 뭐죠? 우리가 국산에서 성골, 진골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물어보면 잘 모르시죠? 뭘 성골이라고 뭘 진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의 왕족들. 이 성골이에요? 진골은 이 뭐예요? 양반. 아니야. 아니고 주변 친척들. 알려드릴게요. 성골은 이게 성스럽게 살렸을 때 진골은 참진자의 뼈고 그러니까 우리말 옮기면 되게 웃겨요. 성골은 성스러운 뼈고 진골은 진짜 뼈예요. 진짜 뼈. 진짜로. 그럼 제사장가.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성골은 뭐냐면 부모 성스러운. 두 명이 다 왕족이에요. 아. 두 명이 다 왕족일 때 성골을 하는 거고 부모 중 한쪽이 왕일 때 진골인 거예요. 알았어. 이건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뭐 성골 진골 나왔는데 국문학 공부했는데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뭔지 정도는 알아요. 우리가 뭐 국사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시죠?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제가 이야기. 여러분이 시험에 100점 맞으려고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알아야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육두품은 이런 하층민과 이 진골의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존재였다. 끼어 있는 존재였고 그 중에서 이제 최치원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뭐 기회가 되면 지금 뭐 또 시험 공부하고 리포트 좀 어렵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렇게 최치원 이렇게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은 이 신성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성소설. 이게 좀 재밌는데 여러분 신성소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성하다. 이거는 주로 하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성한 소설은 하늘의 이야기. 신성하다는 건 하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주인공이 영웅의 어떤 일대기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만 더 할게 신성소설과 세속소설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괜찮죠? 네. 신성소설은 뭐고 세속소설은 뭐고 이걸 좀 도표를 그려갖고 내가 이 이야기 하면 한 10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제가 그 고소설론가 작가의 핵심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성소설과 세속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소설은 크게.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말 그대로 신성소설은 신성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의 일대기적 소설. 영웅의 일대기.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뭐냐면 부자귀적, 불수의적 갈등.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뭔 소리예요? 좀 이게 법적인 말인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불수의라는 거. 내 뜻 어떤 이 행동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그다음 부작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 부작이라는 그런 어떤 갈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부작위적, 불수의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까 세속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쓸게요. 주인공의 고귀한 출생과 비범. 주인공의 고귀한 출생과 비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이야기 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노자가 엄마 뱃속에 80년이 있었대요. 완전 뻥이죠. 엄마 뱃속에 80년이 있다가 나왔는데 머리가 하얀 거야. 그래서 그 오얏 나무를 이렇게 가리켰다. 어때? 주인공이 상당히 고귀하죠. 석가모니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마야 부인의 그 뭐죠? 어깨 예, 쭉지 옆구리 뭐 옆구리라고도 하고 이제 어깨 쭉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걸어가면서 8발을 걸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신성 소설은 주인공이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진 않아. 어쨌든 고귀하게 태어나. 무슨 말 아시겠죠? 네. 멀리서 하늘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곳을 갔더니 어떻게 태어난다. 이런 게 다 신성 소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집단의 공동선주. 여기다 쓰세요. 4번이 집단의 공동으로 참된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신성 소설. 그러니까 집단의 공동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신성소설이다. 그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세속소설은 뭐냐? 자, 지금 아까 영웅의 일대기라고 했잖아요. 영웅의 일대기 원형성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속소설 영웅의 일대기는 어떻습니까? 막 비범하게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좋은 공을 세웠다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 신성소설은 이 주인공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근데 이 세속소설은 뭐 영웅의 일대기의 원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주인공이 태어나서 막 누군가의 고난을 받아서 뭐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극적이고 강렬한 갈등. 그리고 갈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세속 소설에. 왜냐하면 인간 세상의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주인공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갈등해서. 자 보세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 신성 소설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부작위적, 불수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공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그 뭐 갈등들이 막 나타나는 건데 이 세속 소설 같은 경우는 내가 막 뭔가를 사회를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게 세속 소설이고요. 세 번째는 주인공의 영웅성과 비범성을 배제. 말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의 영웅성, 비범성.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영웅적인 것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배제시켜.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런 걸 배제시키면 일상적인 걸 나타내고 마지막은 뭐냐? 이익사회의 가치를 표현해요. 이익사회. 이익사회 가치 실현. 요게 이제 세속. 그러니까 세속 소설은 이익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익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신성 소설과 세속 소설의 차이점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채치원전, 채구운전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채치원전을 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채치원전은 이게 이제 신성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보세요. 채치원의 부모가 상류층이야. 그래서 이 채치원의 엄마가 그러니까 요즘 뭐 금돼지에게 붙들려 갔다가 와서 고운을 낳아요. 채치원을 낳은 거예요. 채치원이 부모에 의해서 버려지고 채치원이 뛰어난 문장력으로 뭐 아주 신이한 행적을 해요. 그래서 채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시련에 부딪혀가지고 뭐 또 위기를 모면하고 또 중국에서 입신양명을 해.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아까 신성소설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선으로 변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채치원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소설은 하여튼 주인공이 위로 올라가서 뭔가 그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소설과
그 이런 세속 소설의 차이점. 여러분 이걸 되게 이 챕터가 나중에 여러분 3학년 이제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공동사회 공동선이라고 썼지만 공동사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뭐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공부 좀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독일어로 이제 쓰는데 공동사회, 이익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분이 기본적인 틀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고전 소설에서 이제 고소설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제 분담 소설부터 이게 나가요. 이 책이 다음 시간에 제가 분담 소설이 어떤 건지 뭐 괜찮죠? 들만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기본적인 틀만 이렇게 잡아서 좀 강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